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고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옛고자 드물이자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70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살은 70세를 의미하죠. 예, 70세. 그래서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지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일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 살면은 그때는 아주 잘 장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갑잔치를 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줬죠. 근데 그 60세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60세보다 10년을 더 사는 70세는 거의 드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드물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예로부터 드물었다는 뜻, 70살을 이루는 말, 고의, 이건 이제 고의죠. 고의는 두보의 곡강시에서 인생 70 고래희, 그러니까 사람인자, 살생자, 일곱칠자, 열십자, 애꽃자, 올레자, 드물리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70세로 오랫동안 살아오기가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생은 70을 넘기기가 흔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너무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먹는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또 일이 힘들고 그래서 7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애부터 드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제 고2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옛고자가 있는데요. 옛고자는 예란 말은 지나간 때 꽤 오래된 과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옛고자는 이렇게 옛고자가 6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옛고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한자 해석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열십자예요. 열십.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자입니다. 입구. 그래서 입이 10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이 10개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10대째 입으로 전혀 내려오는 것이 오래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고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십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열십자인데요. 열십자. 열십자인데 우리 열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열이 말하는 거죠. 근데 한자는 우리가 나는 그냥 열십자니까 열만 생각할 거야. 다른 거 생각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자 배우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십자라 입구자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같이 생겼으면 썼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쓴 거고요. 뭐 열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자, 볼까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갈착자예요. 갈착. 책받침변도 되죠. 근데 가다 그런 뜻이죠. 요거는 열십자죠. 열십. 그래서 열십자 같이 생긴 거를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흔히 이런 거 많이 봤죠. 야, 이렇게 이게 사거리죠, 사거리. 사거리 또 네거리 그죠. 그래서 이 사거리가 열십자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가다고 했으니까 길이고 길이 열십자 모양 같이 네 군데가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네거리 1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십자 모양 쓴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거 그것도 모양, 열십자 모양 같이 그런 것도 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입니다. 초두변. 초두변이니까 초두변이라는 것은 초두변이라는 것은요. 초두변은 땅에서 씨앗이 자라가지고 잎과 줄기에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씨앗이 줄기와 땅에서 이제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어서 그게 나온 게 줄기와 잎, 줄기와 잎이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두 개를 써준 이유는 한자는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그 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초두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다, 이게 나오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열십자는 어떤 열십자 모양,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오르다.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줄기와 잎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죠. 풀이.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증거를 제시해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요것도 열십자예요. 열시, 그 다음에 요거는 해일자입니다. 해일. 해가 10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지구에 있는 그 은하계에는 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10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는 뭐냐면은 바로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해가 이렇게 막 이제 솟아오르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이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해일자고. 해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올라나온다는 시점. 그럼 이렇게 해가 막 올라올 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늦은 시점이에요? 이른 시점이에요? 이른 시점이요. 그러니까 일찍이잖아요. 이때 딱 이 시점이, 요럴 때가, 해가 막 올라올 때, 그 해가 막 솟아오를 때,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찍조예요. 일찍조입니다, 이게. 일찍조. 그래서 여기서는 솟아오르다, 여기도 솟아오르다. 그럼 요것도 있죠. 여기 뭐냐면, 해가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죠. 솟아오르고 더 또 해가 이제 또 높이 떴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 다음 해가 솟아오르죠.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여기가 일찍조인데, 또 있잖아요. 더 올라왔다는 것이죠. 요거보다 더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만큼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달월이죠. 달월. 그게 달이 이제 이렇게, 토성달이 있어요. 그래서 달이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그런 시점. 그게 바로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예요. 그래서 열십자는 꼭 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도 있지만 열십자 모양 같이 했으면 또 썼고요.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그런 의미로도 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 쓰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한자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입구자도 그래도 입구자. 요거는 입구자죠. 입구자도 입 모양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 쓰임 기능을 모두 나타냈어요. 입 모양이라든지 입이 찡그러진다든지 또는 입에서 혀가 있고 또 치아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하고 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가래침도 나오고 기침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뭐 입으로 하는 모든 기능은 전부 입구자로 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그보다 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구는 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요거는 입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자 변형이에요. 사람인인데 이게 지금 말하다라는 것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명령.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명령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위에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최고로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거.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후자예요. 임금 후.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쓰임 기능을 말하는 거죠. 명령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네, 그러면 요거는 또 뭐예요? 이 물건,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 이게 물건품자입니다. 물건품. 그래서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이 세 개다 이게 아니고 물건을 나타내는 게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입구는 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낸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사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넓은 공간에 국기를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딱 그려놓고 여기다 꽂아놓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차지할 점이에요. 차지할 점자예요. 차지할 점.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지하다는 것은 소유하다, 갖고 있다, 내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점유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그 한자는 그 네모로 모든 뭐 동그라미든 타원형이든 무슨 세모든 그런 것을 전부 다 네모로 표현하는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이런 형태의 또 이 입구자가 크게 있고 또 뒤에 안에도 입구자가 두 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 원형이라든지 타원형이 이런 것을 입구자 네모형으로 다 표현했다 그런 거예요. 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선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냐면 우리가 그 족보에 보면은 조상이 몇 대 몇 대 몇 대 계속 있잖아요. 그 조상들의 신의를 전부 걸어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째 이렇게 싹 걸어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10대에 1대, 2대, 3대 해가지고 10대째 이르러서 계속 입으로 전해내는 것이 애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꽃은 그러면 몇 년을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옛날에는 진짜 60세 살기가 정말 그러니까 70세 살기 힘들고 60세 살면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대가요. 일대가 한 살에서 6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일대가. 그러면은 이분이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안 하면은 2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죠, 중간에. 그래서 여기 30세에 결혼을 했다고 봐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또 낳았죠.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또 이게 이제 2대가 되는 것이죠. 2대. 2대도 60을 산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또 2대도 결혼을 해서 또 3대를 낳아야죠. 그죠? 30세에도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3대가 되는 것이죠. 3대. 그래요. 그러면 3대 되면은, 여기 지금 처음에는 여기 1세에서 60세 해갖고 이게 30세에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으면은, 요때 이 시간이 30세 때하고 아이하고 2대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겹쳐요. 그럼 여기서도 계속 겹칩니다. 이렇게. 또 겹치고요. 여기 30. 또 여기서도, 또 여기서도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겹쳐요. 그래서 처음에만 60세를,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9대, 10대라고 그랬으니까 1대, 2대, 3대에서 쭉 해갖고 10대잖아요. 10대에서 1대만 60세로 쳐주고 나머지는 30세로 쳐주는 거예요. 여기 30을 빼주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0세, 나머지는 전부 30세예요. 그러니까 60세로 살지만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30세인데 요 1대 하나만 60 쳐주고요. 나머지 9개는 30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39, 27이죠. 27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대 60세를 또 플러스 해주니까 270에서 플러스 해주니까 3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33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10대라고 해서 60세 사니까 60대에 10 곱하기 해서 600년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나이를 먹는 시간에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330년이 10대에 해당되는 연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이게 보면은 예꼬자예요. 예꼬. 이게 오래됐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칠복자입니다. 칠복자예요. 칠복자는 이게 지금 칠복자인데요. 이거는 지금 또자에 회초 이렇게 삐침변이 들어갔죠. 근데 그게 뭐냐면 또자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손을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폈을 때하고 구부렸을 때, 폈을 때, 구부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해서 또 우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폈죠. 이렇게 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쥐었잖아요. 그러면 쥐었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을 의미하는 건데요. 손을 의미하는,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쥐고 펴고 쥐고 펴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또 우자, 이렇게 반복 개념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회초리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쥐고 때리다, 뭘 두드리다,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치다, 때리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칠복자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쵸? 이자가. 그러니까 오래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그냥 무한정으로 오랫동안 사는 그런 게 있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예꽃자도 되고요. 오래됐으니까 예꽃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모든 동식물은 죽는다. 그래서 죽을 꽃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꽃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왜 죽어요? 뭐 병에 의해서도 죽고 또 뭐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죽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노화가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전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고고자도 됩니다. 연고고자예요. 연고는 까닭, 이유, 원인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자도 쓰고요, 죽을 고자도 쓰고요, 연고고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예꽃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 이 보일시는 우리 신주 있죠. 제사 지낼 때 제사 앞에 신주, 이거 말해요. 신주. 이 신주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신, 제사,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 보일시 변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애꽃자죠. 예꽃.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신을 하늘신, 조상신, 땅신 이렇게 삼신을 맺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상신. 그러니까 몇 대 그냥 우리 족보에 보면은 조상님들이 1대, 2대, 3대, 4대야 그냥 무지하게 많이 36대 손, 40대 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오래된, 애꽃자는 그 말이에요. 오래된 조상, 오래전부터 우리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하고 쭉 전해내온 그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뜻이.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 제사를 나타내는 거고, 오래된 조상들의 계속 몇 대째 계속 그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먼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녀들이잖아요. 조상님들의 자녀들. 살아있는 조상님들의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제사를 지내요? 아니면은, 앞으로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다 이런 게.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복고자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조상님한테. 그쵸? 그래, 복고자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요. 예, 요거는 여자 해자입니다. 여자 해자고요. 요거는 애꽃자죠. 애꽃. 그래서 여자가 오래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나이가 많으신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시집을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친척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시댁으로 가는 것이죠. 시댁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댁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때 거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 고자예요. 이게 3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예꼬자죠. 예꼬.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식물, 모든 생명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오래되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나무는? 여러분, 나무 죽은 거 봤어요? 나무는 죽으면은요,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노선 같은 데 보면은, 가지가 밑에, 위에는 막, 파랗게 막 그 나뭇잎이 열려 있지만, 달려 있지만, 밑에 이렇게, 맨 밑에 보면은 그 가지가 말라서 이게 나뭇잎도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는 이게 오래되면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말을 고자입니다. 말을 고자예요. 네, 이거 3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오래된 그 초가집이 있죠. 그게 요 집을 져놓고 사람이 1대도 사고 2대, 3대 사야 되고 막 대대로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그 조상님 대대로 살았던 집들을 그대로 계속 이렇게 물려봤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뭐냐면요. 죽음시예요, 죽음시. 죽음시는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 네,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한자는 우리가 이 죽음시지만 죽음시 모양같이 생겼으면 또 썼다는 거예요. 한자는 어떤 자가 있으면 그 자 모양같이 생겼으면 기본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게 바로 여기 기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는 그 죽음시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애꽃자죠. 애꽃.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대째 계속 집을 져가지고 몇 대째 계속 오랫동안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랫동안 집에서 살아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애꽃자고 이거는 죽음시인데 죽음시는 지붕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기둥,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붕, 그걸 나타내는 죽음시인데 여기는 집을 의미하고 집이 오랫동안 몇 대째 계속 살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것자입니다. 그죠? 살것자지. 그렇죠? 이게 4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증거를 제시해 줄까요? 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바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둥하고 이게 지붕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를지자입니다. 이를지. 이르다라는 것은 도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농경사에 있기 때문에 밖에 가서 논과 밭을 일구고 밤이 되면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도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낮에 만나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잖아요. 이게 저녁이 되면 집에 도착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집에 이르다, 집에 도착하다. 그래서 이게 집옥자입니다. 그래요. 집옥자예요. 5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죽음시는 꼭 우리가 시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 형태의 물건이면 그렇게 또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입니다. 초두변이니까 불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꽃자예요. 애꽃. 이게 풀이 오래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풀이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풀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하고 질기고 쓰고 그렇잖아요. 이 풀이 오래되면 풀이 게 여기서 애꽃자니까 풀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예는 풀이 많은데 요 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쑥은 식물이라는 게 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봄에 새롭게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막 혈기왕성하게 막 무성하게 자라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시들고 겨울이 되면 사라지고 다시 봄이 되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쑥을 우리가 봄에 연할 때 그때 연할 때는 독하지도 않죠. 독하지도 않고 연하고 하니까 쑥국도 해먹고 쑥떡도 해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 먹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봄에 막 무성하게 커튼 그 봄에 쑥떡을 해 먹고, 뭐 가을에 또 이렇게 막 시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또 쑥떡을 해 먹고, 뭐 쑥국을 해 먹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질기고 쓰고 그러니까 독하고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풀이 오래된 거를 먹었을 때 쓰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고 오래된 풀 먹으면 써요. 그걸 쓰는 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 또 사람이 괴롭죠. 그러니까 괴로울고도 됩니다. 괴로울 괴로울고도 되는 거예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범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입수인 기능 역할을 다양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물건,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농부가 논을 갈고 있어요. 논을 갈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흙이 잘 이렇게 보스러지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논을 갈면. 갈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모를 심죠. 모를 심고 나서 그걸 재배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여기서는 물르죠. 이렇게 이제 갈았으니까 물렀는데 그렇게 시간이 모를 심고 그 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하게 되면 이 땅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단해져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있는데 땅을 이렇게 갈면은 이게 땅이 범위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갈아가지고 모를 심고 뭐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죠.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예꽃자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노를 갈았던 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굳어요. 땅이. 그러면 또 다시 또 여기다가 모를 심으려면 쟁기를 또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굳을꽃자예요. 곧자입니다. 굳다라는 것은 단단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한 해 재배를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쟁기질을 하고 또 가르고 또 심고 또 다음 수확하고 나면 또 단단해지니까 또 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단하지 않으면 한 번만 갈고 평생 계속 갖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급에 있습니다. 굳을고. 자, 두물희자. 자, 두물리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그 드물다라는 것은 흔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막 유행을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이거 무엇이 좋다 그러면 그냥 너나 나나 막 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흔한 거죠. 드문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저기 하는 거. 근데 흔하지 않다라는 것은 드물다 그런 뜻인데요. 드물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드문 경우냐면 세상에서 두 개 하나밖에 없는 것은 진짜 드물죠. 그렇잖아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세상에서 두 개나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드문 거죠. 그렇게 좋은 것이 드물면은 그만큼 또 가격이 상승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건데 두 개 내지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드물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두 개,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싫어해.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럼 싫어하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드문 경우도 있죠. 싫어서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또 좋은데 그게 양이 적으면 또 드물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석을 해보면요. 요거는 벼화자입니다. 벼화자. 그러니까 벼화자인데 한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벼에 해당되는 건 모든 걸 다 써요. 그래서 벼에서 벼 나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껍질을 벗기고 쌀로 해서 밥을 해 먹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의미도 되고 벼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나달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볏짚으로 또 막 그 모든 걸 다 우리 시골에 옛날에 그 덕석 같은 망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막 이용해서 만들어서 썼죠. 집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벼화자로 쓰는 거예요. 지붕도 그 초가집에 볏짚을 또
엮어서 올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벼자는 그런 개념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 모양. 한자는 이자 모양, 기본적으로 이런 이자 모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그래서 수건건은 어떤 꼭 수건만이 아니라 폭이 넓고 긴 거를 다 해. 그게 뭐냐면, 옷감이 그렇잖아요. 옷감. 옷을 만드는, 여러분이 옷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또는 양복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넓은 천 옷감들을 이렇게 다 똘똘 몰아놓은 그런 거 봤죠. 바로 그런 거예요. 수건처럼 폭이 넓고 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수건이 아니라 옷감, 배, 포, 마포, 삼포, 뭐 이런 그런 건포,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옷감,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옷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지금 손에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옷이 없다. 그러니까 옷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옷을 입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옷 대신에 볏짚으로 엮어가지고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볏짚으로 이왕이면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지만, 자기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옷 살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옷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으로 엮어가지고 옷 대신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자기가 옷을 사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집을 엮어가지고 옷 대신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싫잖아요. 예. 그래서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볏짚으로, 옷이 없어가지고 볏짚으로 엮어서 옷처럼 입고 다니는 것은 드물다, 흔하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드물리자예요.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X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자 모양. 한자는 하여튼 어떤 자가 있으면 그 자 모양을 썼어요. 이자 모양. 그 다음에 또 없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증거를 제시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위로 터진 입구인데요. 위로 터진 입구, 그래서 요거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사람 얼굴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 모양, 그다음에 여기 X자 같이 생긴 게 바로 이자 모양. 예, 이자 모양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없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어요. X자 같이 생긴 칼자국. 우리가 뭐 이게 막 전쟁터에 나가서 옛날에는 막 창과 칼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많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흉터가 얼굴에 이렇게 X자 모양 가지고, 그러면 그게 좋아 보여요? 매력적이고 예뻐 보여요? 아니면은 흉해 보여요? 흉해 보이는 거예요. 흉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흉할 흉자입니다. 흉자예요. 그래서 요거 X자 같이 생긴 것은 그 칼자국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자 모양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흉해 보이죠. 예뻐 보이진 않죠. 절대로. 예?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흉할 흉자라고 했죠. 흉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자입니다. 어진 사람인변이죠.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러니까 흉할 흉자, 사람의 흉하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흉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는 얼굴이 칼자국 모양이 있어가지고 흉하다 하는 게 이게 모습이죠. 겉모습. 그쵸? 겉모습이죠. 모습.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흉한 사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 마음이 포악하고 막 흉한 사람 있잖아. 그냥 욕하고 때리기나 하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흉악할 흉자예요. 그래서 흉악할 흉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마음이 흉한 거죠. 마음이. 여기서는 겉모습, 칼을 이게 진짜 싸워가지고 칼이 맞아가지고 이 베져가지고 이렇게 X자만 생겨서 겉모습이 흉해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기서
얼굴에 칼자국이 나라를 위해서 창과 칼을 들고 적과 싸워서 이렇게 흉이 생겼으면 그 사람이 흉한 사람이에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굴이 그렇게 칼자국이 있어서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겉모습 보기에 흉한 거고, 칼자국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마음이,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사람이 흉악하다 그런 거, 사람이 흉악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사람, 마음이 흉악한, 포악한 사람. 예, 그래서 흉악할 흉자입니다. 그래서 흉할 흉자하고 흉악할 흉자하고 달라요. 흉할 흉은, 흉하다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 겉모습이 보기가 흉한 것이고, 이것은 마음이 안 좋은 것이고, 마음이 흉한 것이고. 그래서 흉악할 흉자와 흉할 흉자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아들 자자죠. 아들자.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머리, 머리를 의미합니다. 민간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절구구자예요. 절구구. 그 다음에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는 없다로 해석이 됩니다. 없다로 해석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아들 자자니까 우리가 보면 꼭 아들 자자만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딸과 아들, 즉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다가 여자 자자까지 쓰면은 한자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들 자자를 쓰는 건데, 해석은 여기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의 머리가 우리 절구 안에 푹 파져 있죠. 공간이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구처럼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요? 머리가, 여기 민간머리, 이게 머리자가, 이게 머리가 들어갔잖아요. 민간머리니까, 간머리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 아이 머리가 절구처럼 텅 비어서 아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학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울 학자예요. 아는 게 있으면 배우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또 배우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거니까. 머리에, 나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구상에서 무조건 태어나면 다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여기서 또 있어요. 이거 보면은 볼견자입니다. 볼견. 그 다음에 이것도 민간머리니까 머리를 의미하죠. 머리. 그 다음에 이거는 절구구예요. 절구구. 그 다음에 이거는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없다. 그런 거니까 지금 머리에 절구처럼 비어서 아는 게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눈으로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견자는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걸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경우 있죠. 그렇구나.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걸 보면, 저거는 앞으로 저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봤어.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하는 거는 내가 몰랐던 것을 눈으로 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거잖아. 그렇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될 때,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내가 몰랐던 거를 눈으로 보고 알게 됐다. 그런 뜻이 되니까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입니다. 이게 사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또 여기가 이제 밑에가 여기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손이고 이게 수음근이고는 그런 거를 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벼화자 옆에 여기 이제 이자가 있죠. 이자는 뭐냐면 발할 희자예요. 발할 희자입니다. 이게 발할 희자인데 이자를 그러면 계속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이거 X자는 없다, 이자 모양, 흉터, 그런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없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손이라는 거, 요게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손,
왜 손인지를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말하고 요거는 입구자죠. 그죠?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저나 젓갈로 이게 집어가지고 입으로 먹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음식을 먹는 손, 그런 뜻입니다. 입으로 먹는 손, 입으로 음식을 먹는 손이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어요. 근데 한자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잖아요.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젓가락을 짚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짚고 그 다음에 밥을 넣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우자예요. 오른 우자입니다. 이거 1급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왼자죠. 이자도 왼자입니다. 이거는 7급에 있는데요. 이게 또 바로 손이죠. 왼손에도 손이죠. 오른손도 손이고 왼손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뭐냐면 만들 공자입니다. 만들 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만들고자 할 때 만약에 어떤 옷감을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옷감을 자를 때 가위로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럼 가위는 어느 손으로 쥐는가요? 가위는 어느 손으로 져요? 왼손으로 져요? 오른손으로 져요? 오른손으로 가위를 쥐고 왼손은 그 만들고자 한 천을 이렇게 안 움직이게 딱 이렇게 잡고 있거나 손으로 고정해서 자르는 것이죠. 이게 오른쪽으로 소리를 짓고 가위로 자르는데 왼손은 뭐 하냐면 왼손은 옷을 만들고자 하는 옷감을 고정 안 움직이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손으로 잡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왼손이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거 톱질을 할 때도 왼손으로 나무를 잡고 오른손으로 톱을 잡고 막 쓰는 것이죠. 그러면 왼손은 뭐예요? 그 만들고자 한 나무를 자를 때 그 만들고자 한 나무를 딱 잡고 안 흔들리게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잡고 있는 손은 왼손이고 그 다음에 도구나 뭐를 들고 막 이렇게 두들기나 자르거나 하는 손은 오른손이죠. 그래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손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수건건이에요. 수건. 이것은 진짜 수건이에요. 예, 진짜 수건입니다. 이 수건에 폭이 이렇게 넓게 있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수건건이에요. 자,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게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수건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건건처럼 생긴 것들을 또 썼어요. 그래서 옷감도 그렇게 되죠. 옷감도 폭이 넓고 길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수건이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수건같이 폭이 넓고 긴 거는 전부 다 이 수건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옷감, 배, 삼배 뭐 그런 것들 전부 말아. 그래서 손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폭이 넓고 긴 수건처럼 폭이 넓고 긴 게 있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는 배포자예요. 그래서 배포라는 것은 삼포, 면포, 마포 그래요. 그래서 삼으로 만든 것은 마포고요. 그 다음에 명주 실러서 만드는 것은 면포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건건이 꼭 수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삼배를 이렇게 짜면은 이런 옷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건처럼 폭이 넓고 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옷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포 그런 거예요. 이게 4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포라는 것은 이제 옷을 뜻하는 것이니까 옷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이 없으면 옷을 사러 가야죠. 어디로 갑니까? 옷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다 그랬으니까 옷가게 가서 이제 옛날에 여기 지금 조선시대 때 한복집이에요. 그래서 한복에 막 물감 들여가지고 뭐 빨갛고 노랗고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색깔들의 한복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갖고 싶어, 사고 싶어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옷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또 사고 싶다,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과소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자기가 옷이 없기 때문에 옷가게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랄 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옷이 없기 때문에 옷가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랄 희자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한자 그림과 함께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